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뭘 획득했어야 돼? 블록체인이 어떤 것인가? P2P가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잘 획득했어야 하는 그런 문단이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는 지점이 엄청 많아요. 일단 블록체인은 이런 기술이다 하고 블록체인을 소개하는데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소규모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니까 앞으로 이그려서 블록 어쩌고 하면 걔는 뭔 거야? 데이터를 블록으로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은 데이터. 앞으로 이 지문에서 블록 머시기 하면 얘는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블록이라는 소규모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 가은아, 연결 한 개로 돼요? 아니지. 그럼 뭘 연결해? 블록 1, 블록 2, 블록 3으로 연결해가지고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이 있고 그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하는데 어떻게 저장해요? 중복으로 저장한다 라는 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은 창준이 컴퓨터에 넣고 이만큼은 이진이 컴퓨터에 넣고 이만큼은 가은이 컴퓨터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럼 어떤 느낌이야? 이만큼의 체인을 창준이 컴퓨터에 넣고 이만큼의 체인을 이진이 컴퓨터에 또 넣고 이만큼의 체인을 가은이 컴퓨터에 또 넣고 중복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이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들이 군데군데 좀 나왔어요. 자, 블록체인은 일련의 블록을 어떤 블록을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환경에 저장해서 아무나 이유로 수정할 수 없어. 고칠 수가 없고 참가자는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하는 건 보는 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나 everyone이나 everything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이게 찐 누구냐? 찐 모두냐?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이 누구나라고 했지만 얘는 찐 누구나가 아니에요. 제한이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나에 너무 꽂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 블록체인은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누구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이게 찐 누구나가 아니라 참가자라면 전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에브리에 관한 서술이 나왔을 때는 이게 진짜 에브리인지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거 잘 인지해주고 참가자는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은 된다. 근데 여기 P2P 방식이라 했는데 우리가 P2P를 모르니까 걔를 설명해줘요. P2P란 대등한 자, 피어가 대등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P2P는 대등한 관계의 컴퓨터 또는 컴퓨터 그룹이 통신을 수행하는 중심이 없는 네트워크이다. 그러니까 이건 대등한 거야. 대등한 건데 중심이 없어. 대등한 중심이 없는 네트워크고 P2P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라고 불리는 각 컴퓨터가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래서 노드 뭐 어쩌고 하면 걔는 뭐인 거예요? 각 컴퓨터 하나하나가 노드이다. 요런 거. 아까 블록 어쩌고 하면 걔는 데이터야. 노드 어쩌고 하면 그건 컴퓨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서로에 대하여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참가하는 각 노드. 창준아, 노드가 뭐라고? 컴퓨터야. 방금 했잖아. 컴퓨터의 자원과 네트워크 회선을 이용해 작업부와 작업에 걸리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블록체인은 노드가 뭐라고? 컴퓨터요. 노드의 개수가 증가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의 확장성을 가진다. 고도의 확장성, 계속 확장될 수도 있다. 확장이 높은 수준으로 된다. 자, 잠깐 우리 4번 왔다 갔다 할게요. 자, 4번 문제에 보기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자, 보기를 읽어봤더니 P2P형 구조랑 대조가 되는 구조로 클라이언트 서버형 구조가 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형은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때 각 컴퓨터의 역할이 이 컴퓨터는 서버 역할, 이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의미다. 자, 서버는 네트워크의 중심, 얘가 센터야. 중심에 위치해 네트워크의 저장, 검색, 전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시스템이 서버.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뭘 하냐면 서버 측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하고 이거 모르겠다, 저거 모르겠다 물어보고 처리된 결과를 받는 그런 애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서버형 구조에서는 각 컴퓨터의 역할이 이거는 서버 역할, 이건 클라이언트 역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소수의 서버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형태. 그럼 만약에 여기는 소수의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많아지면 서버가 힘들겠네요. 그쵸? 얘네들이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할 텐데 그걸 다 처리해 주려면 서버가 힘드니까. 그럼 얘는 어떤 애인 거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애인 거죠. 자, P2P형 구조는 고도의 확장성을 가져요. 하지만 클라이언트 서버형 구조는 설명으로 보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P2P형 구조가 고도의 확장성을 가진다고 해서 확장에 한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확장성이 높다는 거와 확장에 한계가 없다는 건 다른 서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에 꽂히면 아, P2P랑 이 클라이언트 서버형이 그런 의미야? 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우리가 잘 챙겨줘야 돼요.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에서 그 한계가 어떤 건지 약간 우리 대략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은 생성된 시간 순서들이 연결되어 체인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블록 1, 블록 2, 블록 3이 있는데 블록 3은 블록 1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는 거니까. 자, 단위 블록은 블록 1개. 단위 블록은 본문, 헤더, 블록 캐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뭐죠? 나누긴 나누는 건데 이거 분류야, 분석이야? 분석이죠. 자,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 개의 대상을 기준을 정해서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자, 이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 전동 자전거 막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여러 대의 자전거를 기준을 여기 나누는 거죠. 근데 자전거를 앞바퀴, 뒷바퀴, 핸들, 안장, 체인 이렇게 나누는 건 어떤 하나의 대상을 그걸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잖아. 그런 걸 분석. 이해되시죠? 얘는 지금 단위 블록을 분석했어. 본문, 헤더, 블록 캐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여러 개의 거래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헤더는 본문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고유식별 번호인 뭐 클루트라는 거랑 직전 블록의 블록 캐시를 포함하며 블록 캐시는 헤더의 모든 정보가 뭔가요? 헤더의 모든 정보가 뭔가요? 지금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지나간지 알아? 어? 저렇게 예쁘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화도 안 나고 진짜. 자, 이 블록 캐시는 헤더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일종의 고유식별 번호이다. 자, 이게 사실 우리의 수능 특강에서는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해도 문제가 다 풀어지거든요. 하지만 얘가 되게 중요한 소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새로 써볼게요. 우리는 이제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4에 블록 5, 다섯 번째 블록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 블록 5. 다섯 번째 블록 안에 3개가 있어. 어떻게 3개가 있죠? 본문, 그리고 헤더, 그리고 블록 캐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 하은아, 본문에 뭐 있죠? 거래 내역이 있어. 여러 개의 거래 내역은 이 블록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여러 개의 거래 내역이 있는 거야. 그럼 이 거래 내역은 5번 블록의 거래 내역인 거예요. 5번 블록에 해당하는 새롭게 추가된 거래 내역이 여기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헤더에는 뭐가 있어? 본문의 거래 내용. 본문의 거래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 거래 내역의 내용, 본문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데
그게 머클루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헤더에 들어있는 거지. 그럼 5번 머클루트는 뭘 반영한 거야? 5번의 머클루트는 이걸 반영한 거 아닙니까? 이걸 반영해서 5번의 머클루트가 생긴 거야. 근데 헤더에 머클루트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뭐가 있죠? 직전 블록에 블록 캐시가 있어. 그럼 직전 블록 얘가 블록 5니까 직전 블록의 블록 캐시는 4번 블록에 블록 캐시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왔냐면 자 블록 4에 여기에도 본문이 있고 헤더가 있고 블록 캐시가 있고 이게 지금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그쵸? 4번 블록의 블록 캐시가 이렇게 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블록 캐시 블록 5에 있는 블록 캐시는 이게 5번의 블록 캐시가 되는 건데 이 5번의 블록 캐시는 뭐예요? 이거는 헤더의 모든 정보가 뭐죠? 이거 두 개지. 헤더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일종의 고유식별 번호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고유식별 번호가. 그럼 얘들아 요 5번 블록 캐시는 블록 6번에 어디에 있겠어요? 자 본문이 있고 헤더가 있고 블록 캐시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 들어있지. 그럼 이걸 또 반영해서 블록 6의 블록 캐시에 반영되지. 그럼 얘가 또 어디 있어요? 블록 7에 헤더에 또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록 4, 블록 6, 블록 7 얘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렇게 블록들은 블록 캐시라는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블록의 거래 내용을 변경하면 자 변경해 볼게요. 우리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거를 살짝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 쳐봐. 5번 블록의 거래 내역을 조작했어 우리가.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이걸 반영해서 머클루트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얘가 바뀌어야 돼. 그럼 머클루트랑 블록 캐시를 반영해서 5번 블록의 블록 캐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바뀌어야 돼. 그럼 여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블록 6의 헤더에 있는 값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반영해서 블록 6의 블록 캐시가 결정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또 어디 들어있는 거야? 블록 7의 헤더에 들어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부터 이 조작을 하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거 계속 조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 블록의 거래 내역을 변경하면 우리가 지금 5번 블록의 거래 내용을 바꿔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블록을 다시 생성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가은아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모든, every가 나오면 뭐 보라 했어? 이게 진짜 모든인지 찐 모든인지 한정이 있는 건지 생각하라 했잖아요. 진짜 모든 블록 다시 생성해야 돼? 아니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1, 2, 3, 4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 이후 5번부터 다시 생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이 나오면 이게 한정된 바는 없는지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생성된 블록 내용 조작이 안 되고 반대로 어느 시점에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면 거래 내역을 딱 보면 아 이거 뭐랑 뭐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네. 퍼즐처럼 이거랑 이거 사이에 이거 들어가겠네 라는 걸 시점을 알아낼 수 있겠죠. 어떤 시점인지 이거 이해되시죠? 그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누구나 봐도 이게 퍼즐 모양이 다른 것처럼 어디와 어디 사이에 아 이거 거기 들어가야 돼 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든 거래 내용을 연쇄된 블록 형태의 원장, 원래 페이퍼, 물론 이게 데이터니까 진짜 종이는 아니겠지. 원래 그 데이터에 기록된 형태를 소유하기에 분산형 원장 기술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는 사진이나 다른 데다 말해야 되는데 이 단톡방에다 말해가지고 약간 곤란했던 적 있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근데 그게 5분이 지났어. 이거 삭제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삭제 버튼을 살포시 눌러봐. 하지만 거기 뭐라고 떠요? 다른 사람 거는 삭제 안 된다. 네 것만 삭제된다. 그래도 삭제할 거냐 물어보지. 그 삭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단톡방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내 것만 지운 거잖아. 얘가 그런 느낌인 거야. 분산형 원장 기술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거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1등부터 꼴등까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다 복사해서 한 장씩 나눠준 거야. 근데 사실 내가 꼴등인데 1등인 척 하려고 이걸 조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1등으로 딱 만들어서 엄마한테 갖다 줘. 그럼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이진이네 어머님과 통화를 할 때, 우리 수경이가 맨날 1등을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네. 막 이진이 어머니께서 아닌데?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그럼 이진이 어머니가 이제 하연이 어머님과 통화하면서, 하연이 엄마 수경이가 1등이야? 이진이가 갖고 온 건 아니던데? 막 이러면 하연이 어머니도 아닌데?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명이 조작해도 소용이 없는 거다. 이해돼요? 자, 이 분산형 원장 기술. 분산형 원장에서는 한 개인이 원래 페이퍼의 위조나 변조를 하기가 어려워서, 왜? 지 혼자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결점이 없는 성격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훼손 및 파괴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니까 정보의 가용성이 확보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새로운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마지막 블록에 추가되면 P2P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로부터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므로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자, 이진아, 요 문장을 3개로 쪼개줄 수 있어요. 추가되면 함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러면, 이러므로, 이렇다. 그럼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결과예요. 그쵸? 그럼 앞에 2개는 뭐죠? 이러면, 이러므로, 이렇다? 그러니까 앞에 2개는 이런 결과가 유발되는 이유가 되겠죠. 얘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좋다? 부정거래 방지된다? 그럼 앞에 2개는 무슨 관계야? 이러면, 이러므로 이 2개는 무슨 관계야? 이 둘의 관계. 얘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된다. 선후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선후관계. 이것들 간의 관계는 선후관계야. 새로운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마지막 블록에 추가되면 누가 타당성을 검증해?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이 추가된 이 거래 내역이 맞냐? 그걸 검증해야 되니까. 근데 내 거랑 안 맞아. 우리 딸이 1등이라 했는데 이진이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는 아니야. 그럼 하연이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 비교. 가은이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 비교. 다 비교해가지고 이거 아니네. 이거 조작됐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우리는 2문단에 걸쳐서 계속 뭘 읽은 거냐면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조작이 어려워. 왜? 여기 2번째 문단의 조작이 어려워는 체인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체인에서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이 데이터를 수정하기가 어렵다. 근데 얘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이 체인을 이 컴퓨터에 있는데 이 컴퓨터에서만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 그래봤자 다른 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과정 때문에 좀 정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문단이거든요.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 자,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비교 대조가 나와요. 뭐와 뭐의 비교 대조. 달리니까 뭐랑 뭐의 비교 대조야? 블록체인 기술과 일반 통화 및 일반적인 전자화폐를 비교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비교 대조했더니 안임 구간이 생겨나요. 어디가 안임 구간이야? 블록체인 기술의 안임 구간.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중앙은행과 같은 제3자가 가치를 담보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화폐를 만들 수 있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돈은 원화예요. 일반 통화. 이 원화는 한국은행이 그 가치를 담보해요. 근데 한국은행의 정체가 뭐야? 우리나라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망한다는 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원화는 빵원이 돼요. 아무도 보증해주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문단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미국이 망하면 달러는 빵원이 돼요. 그쵸?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본이 망하면 엔화는 빵원이 돼요. 일반적인 통화, 일반적인 전자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은행과 같은 제3자가 가치를 담보하지 않아도 얘가 전자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금 같은 거예요. 금은 소중한가요? 금 소중한가요? 아닌가요? 선생님이 금을 주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아, 저 못생겨서 싫어요. 이렇게 안 받을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금이 사실 못생긴 건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애지간해서는 금이 안 어울려. 다 한국 사람들은 다 로즈 골드나 차라리 실버가 낫지. 그 누리끼리 한 거 저 수능특강 표지 색깔 이게 별로잖아요. 얼굴에 수능특강 표지 색깔 대박 어울리는 사람이 있나. 안 어울리는 건 한국 사람 별로 금이 안 어울려. 내가 금 두꺼비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진이한테 주면 이거 너무 예뻐요 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게 비싸니까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 금은 왜 비싼가요? 네? 희소성. 그렇게 따지면 이하연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희소해.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긴 이하연은 세상에 단 한 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하연을 막 납치해서 감금해서 막 이 자산으로 막 생각하고 막 이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금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희소한데 왜 희소하냐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야. 우린 납득할 수 없지만 이 몇천 년 동안 금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 근데 이게 몇천 년 동안 계속되니까 금은 어떤 정부나 단체가 이 금이 소중하다라고 담보하지 않더라도 금은 그냥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산으로 현금도 있고 금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이 망해. 그러면 이 현금은 빵원이 돼요. 하지만 이 금은 우리가 미국 가서 이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화폐도 딱 그런 느낌인 거야. 아무도 이걸 보장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망해도 이 비트코인은 미국에 가서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왜 처음에 나왔는지 알아? 비트코인 처음 나온 게 2009년이나 2010년쯤이에요. 근데 2008년에 미국에서 진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있어. 혹시 알아요? 미국발 금융위기.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 은행들이 다 미쳐가지고 너무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줘서 이게 막 사람들이 다 파산하고 막 자살하고 막 엄청 난리가 났는데 은행들이 너무 썩어 빠져서 일어난 일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에 너무 뒤인 사람들이 우리 은행 빼고 뭔가를 해볼 수는 없을까? 은행 빼고 은행 말고 이제 국가도 못 믿겠고 은행도 못 믿겠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나온 거야. 비트코인의 배경. 근데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지. 그러고 나서 한 2013년, 2014년쯤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 막 널리 알려지면서 나도 비트코인을 알게 돼요. 우리 몇 년생이죠? 06년생. 06년생 맞아요? 비트코인보다 우리가 형님이야, 그치? 그러니까 비트코인 동생인 건데 뭔가 이렇게 나는 새로운 문물이 나오면 되게 호기심이 생기고 막 되게 좀 접촉해보고 싶고 약간 그렇단 말이야.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어. 그리고 막 뉴스에 막 가상화폐의 시대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는 거냐? 어디에 파는 거냐? 내가 돈을 어디다가 내는 거냐? 돈을 내면 내가 뭘 받는 거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막 검색을 막 해봤지. 그랬더니 이게 뭐 인터넷에서 뭘 사고 팔고 막 그럴 때 아니 이미 우리가 그걸 카드 거래를 하고 있잖아. 근데 뭘 가상화폐로 뭘 거래해.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이니까 너무 사보고 싶은 거야. 근데 가격을 알아봤더니 800만 원. 비트코인 한 개가. 그럼 800만 원을 어디다가 내는 거야?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 이걸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럼 막 블록체인 막 이런 걸 깔아라. 막 이러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계속 찾아봐서 800만 원을 내면 나한테 뭘 주는 거냐. 나는 뭐 코인 같은 걸 주는 건 줄 알았어. 내가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아 그게 뭐 가치를 담보하는 그런 건가? 근데 그것도 안 준대. 그냥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분을 가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되게 쓰잘데기 없다. 그랬더니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거 있잖아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너무 최근에 태어난 싸이월드 도토리 모르죠? 싸이월드 뭔지 알아요? 옛날에 인스타그램 같은 건데 왜 인스타그램 피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이렇게 프로필 사진 넣고
자기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써놓는 그런 페이지가 있잖아요. 맨 위에 짧게. 그런 것처럼 미니홈피라고 해서 미니홈피에 들어가면 이수경의 미니홈피 이렇게 써있고 그림 같은 걸로 방이 하나 있어. 근데 방이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의 캐릭터, 그림으로 된 캐릭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유료 결제하지 않았을 때 항상 캐릭터들은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약간 우리 그런 거 잘 못 견디잖아요. 뭔가 이렇게 현질해야지, 그치? 그래서 내가 10,000원으로 도토리 100개를 사면 이제 이 줄무늬 티셔츠 막 이런 거 입혀주고 싶은 거야. 이수경은 줄무늬니까. 그럼 줄무늬 티셔츠 막 사면 도토리 30개 결제. 그럼 이 티셔츠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 나는 책장을 놓고 싶어. 막 도토리 5개로 막 책장을 놔. 도토리 5개로 막 조명도 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니홈피에 방문했을 때 음악을 딱 들려주는 거야. 뭐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막 이런 거 막 틀어주고 싶어. 그러면 도토리 15개로 결제해서 내가 미니홈피에 딱 걸어놓으면 내 미니홈피에 방문한 사람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음악을 막 들으면서 내 미니홈피를 구경하면서 막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기고 막 방명록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도토리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이버 머니 같은 건데 이 싸이월드에서 뭔가를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도토리인 거잖아. 원래는 돈으로 도토리를 사서 이 도토리로 싸이월드에서 결제하는 거지. 그게 여기 나오는 이전의 전자화폐예요.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나한테 야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거야 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거야. 비트코인과 도토리는 완전 다른 거. 자, 이전의 전자화폐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도토리 그거예요. 이전의 전자화폐는 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싸이월드.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도토리 사기를 많이 당했어. 어떻게 당했냐면 도토리를 사놨는데 싸이월드가 망해. 그럼 내 도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 사기당한 도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엔 여러분들이 아기일 때 다 싸이월드 어머님, 아버님들의 미니홈피에 다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차곡차곡 있지 않을까. 싸이월드가 복구되는 걸 두려워해야 되더라. 거기 여러분들의 흑역사가 막 옷 막 안 입고 다니는 막 창준이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런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요즘에 다 찾아내서 지우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 어쨌든 자, 이전의 전자화폐는 도토리 같은 거고 싸이월드가 그걸 보장하고 그 기관이 그 가치를 보증할 수 있어야 얘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싸이월드가 망해버리면 이 도토리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안임 구간. 선생님이 지금 안임 구간 처리한 거는 얘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화폐랑 성격이 다른 거야. 자, 블록체인에 의한 암호화폐는 그런 기관이 없어도 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가 요즘에는 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자, 여러분 비트코인을 선생님이 처음 알았을 때 800만 원이었다고 했지? 근데 한 2020년쯤 가니까 뉴스에 매일매일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야.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서 4,700만 원. 한 개가. 그래서 헐, 나 그때 사놓을 걸 생각이 막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더니 이제 어디서 사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인터넷에서. 뭐 비트코인을 이렇게 다루는 앱을 사서 그 앱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된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듯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살 4,700만 원이 내가 어딨어.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0.0000001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0.0000001개 막 이렇게. 그래서 4,700만 원일 때 뛰어들었지.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약간 조금 늘려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있으면 뭐 비트코인 한 개 살 수 있겠어요? 약간 이렇게 막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6,800만 원, 6,900만 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2,700만 원대가 돼요. 뚝 떨어져가지고. 이유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세계사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튤립 구근 사태 알아요? 튤립 알뿌리. 16세기 유럽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게 튤립 알뿌리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한 이게 120년 정도 길게 간 사건이야. 뭐 짧게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사람들이 튤립 알뿌리에 엄청 집착해서 튤립 알뿌리에 투자 가치가 생겨요. 이게 튤립 그 뿌리가 동그랗거든.
그런 걸 구근이라고 하잖아요. 튤립 구근에 사람들이 미쳐서 이게 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던 시절이 있었던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예쁜 튤립에 너무 집착해서.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막 창고에 쟁여놓고 막 비쌀 때 팔고 막 쌀 때 사놓고 막 이런 투자 가치가 금처럼 튤립 알뿌리를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게 사람들이 현타가 왔는지 튤립 알뿌리가 그냥 가치가 스스로 없어지더니 빵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빠져나간 사람이 똑똑한. 그래서 갑자기 그 사태가 머릿속에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가면서 비트코인이 빵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2,700만 원일 때 빨리 처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했지. 눈물을 머금고. 가방 몇 개가 날아가고. 올해는 쇼핑을 못하겠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지난달에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어요. 그쵸? 그때 내가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왜 팔아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삼고 있는 엘살바도르 그 비트코인 1억 찍었다는 그 뉴스가 나갔을 때 막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누군지 막 춤추고 막 난리 났잖아. 엄청 행복해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국고가 막 되게 든든해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비트코인 지금 엄청 핫한 이슈예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뭔지.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은 화폐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 뭔가를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해커들은 뭘 사고 팔고 막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안에 난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테슬라. 테슬라 자동차는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바꾸지 않아도 그냥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된대. 근데 테슬라 자동차가 뭐 가격이 있겠죠? 근데 내가 비트코인 한 개가 지금 한 뭐 가격이 좀 떨어져도 8천 얼마 하니까 비트코인 한 개로 테슬라를 샀어. 근데 비트코인은 다음 달에 이 한 개가 지금은 8천 얼마지만 다음 달에 1억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럼 내가 비트코인 한 개로 테슬라를 샀는데 나는 1억 주고 테슬라 산 거잖아. 그럼 2천만 원이 날아간 거야. 누가 이걸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막 이게 뭐 1, 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막 1,000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로 물건을 사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화폐로 기능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냐? 그냥 금 같은 거예요. 금은 왜 사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투자 가치로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비트코인은 딱 금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랑 가장 유사한 형태는 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비쌀 때 팔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블록체인에서는 임의로 자신이 가진 화폐량을 부풀릴 수 없고 화폐의 교환 가치 또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알려져 속일 수가 없어. 지금 비트코인이 8천 얼마인데 내가 민서한테 야 사실 이거 9천만 원이거든 할 수가 없어. 그럼 또 검색하면 다 나와. 비트코인 한 개 얼마인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속일 수가 없다. 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의 P2P 네트워크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거래 내역을 주고받아서 데이터를 확산시키므로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거래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P2P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게 없어. 다 동등한 관계. 자,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돼요.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거래 내역을 주고받아 그걸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여기서부터 읽은 거야.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여기. 자, 이 새로운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의 마지막 블록에 추가되면 우리가 뭘 해야 돼? 타당성을 검증해야 돼. 거래 내역이 오면 타당성을 검증해야 돼. 그게 블록체인 기술의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여기서 쓰는 거야. 거래 내역을 수신한 참가자들은 수신받은 거래 내역이 정상적인 건지 누군가가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이게 정상적인지를 검증하고 이거 정상적인 거네요. 승인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돼. 뭔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 우리 모두가 하는 거야. 승인 과정에는 거래 내역과 관련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승인하는 과정에 어려운 계산 문제를 푸는 게 포함되어 있어. 그걸 작업 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우리가 거래 내역을 수신했어요. 사실은 이 블록체인은 프로그램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하려면 블록체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 그럼 그걸 받으면 내 컴퓨터에 이 거래 내역을 막 보내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랑 똑같은 거래 내역을 내가 받아. 그럼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내가 검증하고 이거 정상이네요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뭘로? 컴퓨터로. 근데 컴퓨터가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보통 보미나 컴퓨터로 우리가 뭘 하죠? 인강도 듣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롤도 하고 뭐죠? 그거 크레이지 아케이드 막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해야 되잖아. 메이플도 하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사실 컴퓨터로 이거를 검증하고 승인하는 게 좀 귀찮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검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그냥 패스해. 그리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대충 그냥 승인해주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되게 어려운 계산 문제를 집어넣어서 마치 이걸 게임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임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동전 막 떨어지죠? 비트코인이 그거야. 이 검증과 승인을 누가 제일 먼저 하냐? 저요!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빡 주는 거지. 뭔지 이해돼요? 자, 이 블록체인 프로그램 안에서 거래 내역을 받으면 그걸 내가 검증하고 승인해야 되는데 그 승인 과정에 어려운 계산 문제가 들어있고 그걸 제일 빨리 풀어서 저 다 풀었어요. 이거 문제 없어요. 라고 하면 그 승인한 블록이 내가 가장 빨리 푼 사람이 승인해준 블록이 새 블록이 돼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풀었으니까 제일 먼저 푼 대가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획득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비트코인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한 문제 풀면 막 40개씩 주고 그랬대. 그럼 얼마야 지금 이게? 8천만 원 곱하기 40개니까 이게 모이면 40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몇백억 막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계산하면 5,000원?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랬다는 거야. 비트코인 한 개가 그런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지금이야 뛰어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40개씩 안 나와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비트코인이 잘 나오지도 않아.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1일 후에 또 반감기가 있어요. 그게 지나고 난이도가 또 2배, 또 4배, 8배, 16배 막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이 어려운 계산 문제는 진짜 너무 어려운 계산 문제라 우리가 종이 놓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아닌 거야. 컴퓨터가 해야 돼. 근데 우리 이거 1등으로 받고 싶잖아요? 하나 8천만 원이니까 1등으로 받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컴퓨터 성능이 팽팽 돌아가야지. 우리가 수강 신청만 해도 PC방 가서 하지 않아요? 콘서트 티켓팅 막 이런 거 PC방 가서 하잖아? 근데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컴퓨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 수준이 높게. 그러려면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를 겁나 꽂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컴퓨터의 성능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 꽂는 거야. 한 몇백 개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비싸진 거야. 지금 그래픽 카드가 옛날 가격이 아니라 지금 되게 비싸거든. 이게 비트코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 조금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으면 엔비디아 들어봤어요? 엔비디아라는 미국계 기업이 지금 이공계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의 기업이거든. 그 엔비디아가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간 핵심 부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떠 있는데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으로 계속 컴퓨터를 돌려야 되니까 전기세도 진짜 많이 들겠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기세를 내기 싫었던 누군가가 그 서울의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거기 지하실에다가 몰래 이걸 차린 거야. 거기서 컴퓨터를 돌리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전기세 자기 내기 싫어가지고. 너무 기발하지. 우리도 고양시청이나 약간 덕양구청 너무 핫플이니까 고양시청쯤에다가 이렇게 차리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지하실에 있을 수도 있어.
이 비트코인이 그렇게 요즘 인기다. 어떻게 비트코인 나오는지 알겠어?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을 채굴이라고 해요. 채굴은 뭔가 땅에서 뭔가 이렇게 캐내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금이 생기면 그게 채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프로그램 돌렸더니 비트코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채굴이라고 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자, 이처럼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안임 구간 중앙 집권적인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뭐라 해요? 서버. 자, 서버 없이 분산형 구조만으로 구현한다. 자, 그 다음에 제목 구간이네요. 제목 뭐예요? 제목 블록체인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어요. 각 노드에서, 노드가 뭐더라? 컴퓨터. 노드에서 블록체인의 거래 정보는 계속 누적돼요. 그러니까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4 새로운 거 오면 또 새로운 블록, 또 새로운 거 오면 또 새로운 블록.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각 노드에서 다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니까 이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얘가 문제 1.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제 여기부터 문제 2가 나오겠죠? 자, 2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어.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동시에 승인을 얻는 게?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유저가 1억 명 정도라고 치니까 1억 명 안에서 동시에 승인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보민이는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4, 블록 5 중에 그 다음에 어떤 블록 A를 지금 막 승인 검토하고 있어. 근데 지금 가은이는 블록 B를 막 승인 검토하고 있는 거야. 근데 동시에 다 했어요!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이게 가장 먼저 승인한 사람이 인정한 블록을 그 다음에 1, 2, 3, 4, 5 다음에 새로운 블록을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민이는 A 블록을 승인했고 지금 우리 가은이는 B 블록을 승인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갈라져 1, 2, 3, 4, 5 A 블록 보민이 라인과 1, 2, 3, 4, 5 B 블록으로 갈라져서 이어지는 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 분기가 나타날 경우 어떻게? 블록체인이 두 개로 갈라졌으니까 그럼 이 둘 중에 긴 거를 올바른 걸로 판단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긴 거를 올바른 걸로 판단하자. 자, 그러면 긴 체인이 채택되면 짧은 체인을 사용하고 있던 노드, 컴퓨터, 각 컴퓨터 나는 보민 라인을 탔어. 근데 보민 라인은 이렇게 보민이, 채빈이, 민서 3명인데 가은이 라인이 이렇게 4명이야. 그럼 우리가 짧은 라인이잖아. 그럼 짧은 라인을 사용하고 있던 노드에서 짧은 체인이 긴 체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2번 문제가 발생하는데 2번 문제는 좀 심각해. 예를 들어 계좌 잔액이 변경되거나 거래 자체가 없었던 일로 취소되는 이런 게 문제 2. 이게 돈에 걸린 문제인데 계좌 잔액이 변경되거나 계좌 자체가 뭐 거래 자체가 취소되고 막 이러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잖아.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은 2번 문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 확정되더라도 6블록 가량 생성되어 지나가지 않으면 연속으로 다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제한을 설정했다. 그럼 이 제한이라는 건 어떤 제한이야?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6블록이 지나갈 때까지 거래를 못합니다. 왜? 거래를 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고 기다려야 돼. 6블록이 지나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또한 이 제한을 설정하였다 다음에 또한이에요. 이게 왜 또한인지 잘 인지해야 돼. 또한 P2P 네트워크는 단일 정보를 다수의 노드가 뭐더라? 컴퓨터. 다수의 노드가 중복으로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보가 네트워크 모든 노드에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걸 얼핏 잘못 읽으면요. 여기도 시간이 든다는 거고 여기도 시간이 든다는 거야. 하지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또한이 있죠? 그럼 이 또한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얘랑 얘가 다른 애인 거야. 이유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얘는 왜 시간이 걸려요? 분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막는 거죠.
얘는 왜 시간이 걸려요? 이 데이터가 모든 노드에 확산돼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게다가 여러 참가자 간 합의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합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얘는 시간이 왜 걸려요? 합의해야 돼서. 지금 시간 걸려인데 이유가 각각 달라요. 그쵸? 그 다른 이유들 인지해주고 따라서 거래 내역을 원장에 반영하는 시간 지연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신속하게는 좀 안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걸 뭐 3월 모의고사에서 만나거나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서 만났을 때 요 정도 배경 지식은 좀 있으면 좀 유리하겠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이거 있잖아. 블록에 이런 것들 들어있는 거. 그래서 요렇게 연쇄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에서는 여기 왜 틀렸어요? 어려운 계산 문제는 검증했었어요? 승인했었어요? 승인할 때.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아마 질문이 없을 것 같고 2번, 3번은 괜찮았죠? 4번도 지금 보면 그냥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블록체인은 무슨 방식이지? P2P 방식. 블록체인은 P2P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없어요. 그 서버에서 거래 내역의 승인을 얻으려고 경쟁할 리도 없죠. 서버가 뭘 승인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서 2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다 적절하다. 자, 여기까지 됐죠?